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청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역동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국장의 제안 설명과 부서장 및 동장들의 제안 설명을 모두 정치한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 동장의 제안 설명을 정치한 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 흥선 권역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흥선 권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선권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흥선권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억 8,40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32%인 8억 1,995만 8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칠 예산 사업 명세사안 2권 552쪽부터 563쪽입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의 세출 예산은 3억 1,33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22%인 1억 4,895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은 5,30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5%인 4,991만 7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의 세출 예산은 4억 6,58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2%인 2억 8,218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의정부 1등의 세출 예산은 4억 4,44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2%인 1,179만 3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가능동의 세출 예산은 3억 2,08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인 1억 1,507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경동의 세출 예산은 2억 8,65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5%인 1억 3,203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동별 소관으로 흥선동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수경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김수경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52쪽입니다. 2024년도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총 3억 1,33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6,233만 8천 원보다 1억 4,895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의 통합 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 청사 유지 관리비 등으로 2,080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및 통장 활동 보상금 1억 7,16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만 원, 청사 관리에
5,0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주민자치회 운영에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및 간사 수당 등으로 1,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용을 위한 기본 경비에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선동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조복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 세출 예산 계상액은 5,301천 원으로 23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91만 8천 원보다 4,99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근한 복지행정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1,797만 원을, 행정 운영 경비에 따른 기본 경비로 3,9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복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선동 허가안전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남현우 허가안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서 556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총 4억 6,58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1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총 2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사업으로 총 2,0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등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15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사업으로 3,400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사후 관리 용역으로 3억 2,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흥승로 16번 길 일원의 도로 아스콘 포장으로 1,870만 원을 계상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2,9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안전과 2024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일동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영리 의정부 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일동장 김영리입니다. 의정부 일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8쪽입니다. 2024년도 의정부 일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4,44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619만 7천 원보다 9,1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및 자생단체 지원에 3억 2,344만 4천 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6,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능동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지연 가능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동장 조지연입니다.
가능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60쪽입니다. 가능동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595만 4천 원에서 26.4%인 1억 1,507만 원이 감액된 3억 2,0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임차료나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등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 총 1,6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지원에 총 1억 8,1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총 5,7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동의 행정운영 경비로 총 4,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능동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양동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광규 녹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최광규입니다. 녹양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2쪽입니다. 녹양동 2024년 본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203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8,6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은 1억 8,782만 8천 원으로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 통합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 차량 유지 관리비, 특정 업무 경비, 사회복무위험 보상금 등 1,572만 7천 원, 자생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통장활동 보상금 등으로 1억 6,716만 6천 원을, 찾아가는 마을 돌봄 서비스 지원은 4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3,215만 6천 원을, 주민자치회 운영에는 1,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기본경비로 4,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광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 및 동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채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역동 예산은 너무나도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또 격려의 말씀과 그냥 간단한 한 가지는, 이거는 흥성권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권역동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현장에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그 민원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혹시 대책을 준비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일반 민원인들한테 가장 이제 예산 삭감에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금 조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각 동에서 좀 수강생들이 적은 프로그램들은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적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권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또한 또 추경에 또 예산이 조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에 더 투입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 예산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또 도의 공모 사업이든 외부의 어떤 공모 사업들을 좀 우리 각 동에서는 신경 써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또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그 바디캡, 민원 바디캡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민원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하고, 특히나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동 예산과 상관없이도 또 와서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넋두리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또 그리고 가까이서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우리 권역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흥성권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채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도도 고생을 하셨지만 또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게 몇 가지가 뭐 다 그렇지만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대민행정 업무 추진비나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다 거의 뭐 삭감이 50% 이상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민생하고 직결된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을 본 예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제 최소한으로 지금 우리 본 예산에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추경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우리 세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민생 관련된 예산을 먼저 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예산 편성하고는 맞지 않아요. 실제적인 예산 편성은 민생하고 먼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권역동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예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대다수의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컨테이너로 해서 부지가 불안한 곳에 지금 이게 설치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걸 못 해주면서 초소도 설치를 못 해주면서 운영비조차도 삭감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시의 각 동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면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흥성 권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동도 다 똑같이 대등소이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자율방범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법안으로 컨테이너가 아닌 그리고 불안한 이런 불법으로 설치해놓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해라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 세워준다는 건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가능하시다라면 가능하게 하셔서
자율방범대에도 운영비 뭐 이게 삭감을 하셨으니 그러면 운영비 삭감했으니 초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이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의 하나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재정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자율방범대에 관할하는 부서라고는 좀 그렇지만 네, 완전히 이제 저희 경찰서로 약간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가지만 경찰서에서도 일부 예산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지원이 적은 건 아니고요. 우리 정미영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초소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 주신 내용이 꼭 현실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응원 드릴 거고요. 저 또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024년도도 지금 우리 흥성 권역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민생의 최접전에서 업무하시는 그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별다른 것보다도 지금 각 그 흥성권역에 있는 의정부 1동, 가능동, 녹양동 동장님들께도 각 동에 있어서 당부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2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 회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1, 2회 거치면서 뭐 개선점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하고 계시는 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는 매칭 예산조차도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시니까 최근에 엊그저께도 뭐 도 관련해서 의원님을 만났지만 그냥 도 사업만 도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어떻게든 좀 짜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6억 정도 경기도에서 내려졌던 사업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14개 동에서도 단 2곳밖에 지원을 안 했던 게 있어서 그걸 내일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지원을 했는데도 공모에서 떨어졌느냐 그랬는데 지원 자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올해 2023년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주민자치 공모 사업을 좀 진행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2배가량입니다. 15억 3,6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를 투여를 하고 31개 지자체 모두 다 주기 위해서 주려고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된 분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선정하게끔 해서 무조건 진행을 하면 주려고 했던 것인데 31개 시도 군의 그 지자체 중에서 의정부만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의정부만 공모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그렇게 있어서 몰라서 안 했으면 지적을 했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활동을 해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세심하게 이제는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 예산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이제는 그 시간이나 과정들이 많이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닝 됐으니 올해는 이제 경기도 주민자치 사업권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제안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의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됐는지 여부도 좀 보시고 연초에 지원 사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시쳇말로 그것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조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관들이 서류 좀 잘 써줘야 된다라는 아직도 인식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할 때는 이제는 스스로가 주민자치가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화도 해주시고 교육들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떤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무관님들 계셔서 이렇게 진행해서 서류 쓰는 법이라든지 정산하는 법이라든지 관련 부서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셔가지고요. 스스로가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려 주민자치에 조금 탄탄함을 좀 유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 문제점들 각각 토론회들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첫째는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어떤 그들만의 리그처럼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향이 첫 번째 크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를 먼저 보고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예산에 1,0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500 주면 500 이거에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꽃 가꾸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연계성, 해를 두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뭔가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조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 사업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주민자치회 특별히 그 형성 권역에도 다른 동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지원 사업들 좀 발빠르게 해서 올해는 조금 시에서 못하는 부분들 각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연의 교육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많이 살림살이 어려운 또 시민들과 접점에 있으니까요. 흥성권역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한나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이 동마다 다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능동은 900만 원, 의정부 1동은 1260만 원, 녹양동은 1044만 원, 자치민원과는 12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각자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 이제 자치위원님 숫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 수당이나 지급 횟수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맞춘 겁니다. 예. 네, 혹시 가능동 부족할까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12월 달에 이제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동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파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있는지 각각 좀 잘 살펴서 좀 의정부 시민들에게 좀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 세심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역동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도 저희 우리 국장님 뵀는데 한 권역동에 동해 송년회를 갔다가 뵀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인사말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에 본예산을 하면서 권역동에 설명자로 책자가 이렇게 얇은 걸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책자 안에도 삭감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시는 게 질의가 아니고 뭐 고생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4년도 잘 우리 권역동 지역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역동 옹성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도리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호원권역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원권역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67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액은 14억 4,7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7,554만 3천 원보다 7억 2,8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68쪽부터 570쪽입니다. 호원 이동 자치민원과는 4억 2,48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467만 6천 원보다 1억 2,98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571쪽입니다. 호원 이동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4,60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384만 4천 원보다 3,78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세서 572쪽입니다. 허가안전과는 2024년에 전년도 3억 9,009만 7천 원보다 9,955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9,05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명세서 574쪽입니다. 의정부 이동은 3억 3,6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4억 1,970만 4천 원보다 8,303만 3천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원 일동입니다. 576쪽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3억 4,8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722만 2천 원에서 3억 7,824만 5천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호원곤역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예산액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동별 소관 혹은 이동 자치민원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장승수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이동 자치민원과장 장승수입니다. 호원이동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6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계산액은 4억 2,48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467만 6천 원보다 1억 2,98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친근한 민원 행정에 2,480만 5천 원, 자생단체 지원에 2억 3,354만 3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589만 6천 원, 청사 관리에 9,328만 9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 이동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호원 이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공석이입니다. 김주리 복지행정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이동 복지지원과 복지행정팀장 김주리입니다. 호원이동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71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4,60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384만 4천 원보다 3,78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에 1,813만 1,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7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이동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 이동 허가안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복선 허가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이동 허가안전과장 정복선입니다. 호원이동 허가안전과장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72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2억 9,0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억 9,009만 7천 원보다 9,95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 정비에 2,279만 3천 원,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에 678만 6천 원, 옥외 광고물 정비에 15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599만 원,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에 2억 1천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60만 원,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2,6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이동 허가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복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대익 의정부 이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이동장 권대익입니다. 의정부 이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7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3억 3,66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970만 4천 원보다 8,30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2,981만 원, 자생단체 지원 2억 1,1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2,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1,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기본경비 5,1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이동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대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원 1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현희 호원 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1동장 고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원 1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76쪽입니다. 2024년도 호원 1동 예산액은 총 3억 4,8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722만 2천 원보다 3억 7,82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76쪽입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1,578만 2천 원, 자생단체 지원 등에 2억 3,0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에 3,453만 6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1,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77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8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 1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현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 및 동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또 올 겨울은 또 유독 2024년 예산에 발이 묶여서 더더욱 춥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복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비율들이 권역별로 삭감이 됐긴 했는데 호원 권역은 특히 33.48인가요? 퍼센트가 굉장히 삭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 앞서서 권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또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금 더 둘러봐야 되는 입장에서 앞서서 흥선 권역에서도 경기도 주민자치 공모 사업들도 한번 더 들여다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뭐 공모라든지 보조금 관련해서든지 사업들이 굉장히 좀 얼어붙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전액 시행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들이 굉장히 또 팽배하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놓쳤던 것들 아실 겁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은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니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 공모 사업들도 먼저 각 동에서들 좀 살펴봐 주셔서 스스로가 좀 제안들을 해서 스스로 그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들을 안고 제안할 수 있는 좀 힘을 좀 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하는 서류 공모하는 법에서 관리하고 정산하는 그런 것들도 업무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주민은 우리 주무관님들이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거를 발현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피드백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런 제한 사업들 있어야 되는 것들 반드시 주는 것들 무조건 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보면은 좀 의문이 되는 게 우리가 예산 설명서입니다. 사업 설명서에 569쪽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관리 스스로 하고 있고 동마다 조금 더 인원들 주민자치 위원들이 달라서 수당들도 다르고 있기는 한데 569쪽의 주민자치회에서 14 기타 보상금에 다른 곳은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지금 그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2만 원 곱하기 22일 12월 이렇게 했는데 호원 권역만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른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혹시 간사가 지금 부재한 것인지 정리를 해서 없는 것인지. 자치민원과장 장성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 자치사무원이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네네. 사실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뭐 간사가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를 않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여기는 주민자치 기존의 다른 권역은 간사회가 주민자치에서 한 분을 두게 되어 있고 2만 원씩 해서 이제 일수 곱하기해서 12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호원 권역에서는 그냥 자원봉사자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에 계셨던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치사무원이 이제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주민자치에 소속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이제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장 사무가 뭐 회계 관련 업무도 하겠지만은 회장이 지시한 자치 관련 사무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간사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원권 같은 경우는 간사 제도가 없는 거네. 다른 동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의 그냥 그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실비로 그냥 10,000원 정도 시간제에서 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분은 저기 근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같이 업무를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면서 그 업무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현재 그 3층인가 계시는 그 실장님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예,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요게 적기를 비모기 만약에 이제 적기를. 그분이 업무를 하다가 예.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이제 또 좀 채용해서 그게 뭐 2시간이고 뭐 몇 시간씩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떤 간사 제도를 통해서 주민자치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권역동이라서 그런 것이어서 그런지 이게 지금 말했던 그 세목
그 세부 사업 편성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금액도 좀 달라질 것인데 요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할 별도의 월급이 나가는 것이고 네. 실비 개념으로 요 정도 절반의 액수만 책정을 했다라는 것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그분한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시장님한테 나가시는 건 아니고 자치사무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다른 분을 이렇게 좀 해서 도움을 필요할 청할 수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액수가 딱 맞을 수도 있고 22일 근무 외의 것들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동하고 조금 차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또 여쭤봤던 겁니다. 네. 어찌됐든 요거가 궁금했던 거고 말씀드렸던 거 주민자치 활성화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도 절반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명, 3명 했던 거 적게 응시하고 수강하는 사람들 오롯이 말 그대로 어제도 문화원에서 짚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2명, 3명 적게 하지만 리즈는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오롯이 했던 교육이나 했던 프로그램들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민들이 아쉬움 없게끔 한번 우리 번 주민자치라든지 프로그램 통해서 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한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는 최우선으로 집행을 해주시고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응권역들 또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도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2024년도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이게 지금 전년도 기준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125건이에요. 이 125건은 2023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하신 거죠? 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우리가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의정부 씨가. 그런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급한 마음에 잠깐 주차를 한 건데 그거를 사진이 찍혀서 부과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직면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 대상에 대해서 고지하기보다는 단속되기 전에 사전에 많이 홍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뭐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힘듭니다. 국민 모두가 다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 작은 것 같지만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배려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흥성권역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고독사 예방 사업에 통신비도 들어가 있는 공공운영비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과연 찾아가는 복지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도 아니고 뭐 90만 원 삭감되고 뭐 300만 원 삭감되고 뭐 100만 원 삭감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권역동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시민들과 같이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국장님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호원 권역도 각 동에서 어렵지 않게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역동이 존재하는 이유가 네. 최우선이 복지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서요.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의 최우선으로 다가가는 복지행정 신경 쓰겠습니다. 최선 네.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각 동에는 자생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13개까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에서는 일정 수당을 받거나 이런 단체도 있고요. 전혀 정말 순수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들은 아마 일정 식비를 그동안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또한 다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사실 자생단체의 봉사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해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경제적인 거를 다 동원해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권역동에서도 각 동의 동장님들도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데 좀 많이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기셔서 저희들이 권역동 예산 올라올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호원 권역도 어쨌든 2024년 3년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도 우리가 재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더 활기찬 마음으로 호원 권역이 주민과 함께하는 권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올해 예산 때문에 계속 반복이지만 그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만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대응하실 때 정말 주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하셔서 잘 대응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도 흥성권역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장님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에 그 시민 응대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 의정부 이동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살펴봤더니요. 특이하게 의정부 이동에만 그 통신요금들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아도 고독사 예방 안심콜 통신요금, 112 상황실 연계 비상벨 통신요금, 그다음에 복지팀 공용품 통신요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그 동에는 또 보니까 이런 통신요금들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그 한 군데 신곡에만 복지에 대한 통신요금 외에는 없던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정부 이동장 건대익입니다. 이게 이제 통신요금들이 각 동마다 똑같이 이제 그게 다 똑같이 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이런 고독사 안심콜, 그다음에 그 어떤 1급 사항에 있을 때 비상벨 통신요금, 그다음에 보건복지팀의 이제 공용폰 통신요금이 그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다들 이제 각 동에 동일하게 내는 그 공과금입니다. 전체 동에서 죄송합니다. 전체 동에 있는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우리 호원 의정부 이동만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합니다. 표기를 한 사항이지 나머지는 다 이 금액들은 공과금으로 해갖고 다들 이렇게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네, 혹시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 산정.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안심콜 통신요금 안심콜 같은 경우는 1회에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거노인 분들한테 하는데요. 1회에 28원 정도 되고요. 200명 예산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12 상황실은 어떤? 그것도 이제 이거는 정액제로 횟수합니다. 정액제로 이게 112는 저희가 이제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라인으로 이제 그 지구대에 통화하는 이제 일회성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동. 네, 다 있습니다.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금액, 예. 동일한 금액인가요? 예. 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봤더니 설명 자료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정상 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인데요. 이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호원곤역에도
같은 상황이 있는데요. 두 개를 좀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이거를 혹시 그 용역은 이미 그 계약이 끝났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 체결할 겁니다. 요번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렇죠. 용역이 예. 이루어지는 예, 예. 건가요? 그러면 네. 금액 변동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낙찰 차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원이동과 우리 그 흥성건역을 비교했더니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허가안전과장 정복수입니다. 저희가 이 불법 노정산 용역을 매년 1년에 이게 한 번씩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보통 발주를 해서 이제 1월에 시행을 하는데 1월 한 달은 저희 직원들이 편성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1개월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10개월만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건 최저임금 다 시급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용역을 10개월로 세우셨는 아니 11개월로. 작년 2023년도에는 11개월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10월. 올해 24년도에는 10개월로 세웠습니다. 10개월. 예, 10개월만 세우시고 네네. 2달은 저희가 직원들이 하겠다는 네네네. 말씀이세요. 무리 네네. 없이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왜 10개월만 산정하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달을 또 저희 예산 삭감 절감을 위해서 절감 직원들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로 뛰겠다는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직원분들의 이런 동참하는 부분들이 고생하는 것들 시민들이 또 정말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0달이라서 10개월을 특별히 한 이유는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직원들이 동참해 주신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요. 용역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우리 호원군역이 예산액이 제일 적어요. 보니까 4개의 권역에 벌써 아니 그 적은 이유가 2023년도에도 적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원래 본예산이 적은 겁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아까 총 예산. 강 의원님도 총 예산 4개 권역을 보니까 우리 호원 권역이 제일 적더라고요. 작년 것도. 줄기는 줄었던 건 벚꽃 축제 큰 예산을 하고 아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 예산 있잖아요. 저희가 동이 3개 권역 우선 흥성 권역에 비하면 동수가 적어서 그래요? 예. 그런 면은 좌우되긴 합니다. 동이 3개 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호원 1동, 2동 송산도 3개 권역이잖아요. 3개 동이잖아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자치센터 동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게 동 단위로 하는 행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좌우되는 부분은 보통 본청에 크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그 용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권역 면적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3. 아까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33.48%로 4개 권역 중에 제일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원 1동 같은 경우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요 한 55%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삭감 이유가 뭐냐면 그 창고 저희가 요번에 신축하는 게 1억 3,500 정도가 잡혀 있었고요. 벚꽃 축제가 1억 3천 그리고 그 비축제가 3,500 해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삭감률이 조금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호원 1동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전 14개 동인가요? 14개 동에서 두 번째로 52.01%로 두 번째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송산 3동이 58.85%로 1위고 삭감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2분의 1이 반토막이 나면은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큰 금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절감해서 아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제 기능 강화, 활성화, 운영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동별로 똑같은 그렇죠. 예산을 예.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때 50% 반토막이 난 이유가 예. 그 3억이라는 큰 금액이 비축제, 벚꽃 축제로 축제, 인해서 그리고 축제가 크다. 창고 신축, 예, 그게 3억입니다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작년 예산 7억 중에서 아. 3억을 차지하는 게 그 부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일괄적으로 공공운영비 이렇게 삭감한 것들은 다른 동들과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히 보면 우리 권역동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 뭐 다른 사업 하나 안 하면 사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참 살림모신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도 흥성권역에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도 좀 수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권역동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곡권역동 국장은 공석입니다. 이하민 신곡 1동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일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 2024년도 세입 예산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18억 3,041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본 예산 24억 5,756만 5천 원보다 25.5% 감소된 6억 2,71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암동에서 세액 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2023년 본 예산 5억 6,926만 5천 원보다 1억 4,774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2,1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2023년 본 예산 8,906만 2천 원보다 3,692만 1천 원이 감액된 5,2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정과는 2023년 본 예산 4억 4,697만 1천 원보다 1억 8,643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6,0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은 2023년 본 예산 4억 751만 2천 원보다 1억 877만 원이 감액된 2억 9,8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이동은 2023년 본 예산 5억 6,432만 1천보다 1억 3,709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2,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동은 2023년 본 예산 3억 8,043만 4천 원보다 1,018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7,0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동별 소관 신곡 1동 자치민원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일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액은 4억 2,151만 9천 원으로 2023년도 본 예산 5억 6,926만 5천 원보다 25.9% 감소된 1억 4,77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 청사유지 관리비 등 민원행정 지원사업에 2,692만 3천 원, 자율방범대 통장활동 보상금 등 자생단체 지원사업에 2억 3,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상습 빙설지역 제설용 자동 액상 살포기 임차 용역 1,780만 원,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로 6,0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의 회의 참석 수당, 간사 수당 등 운영비로 1,923만 원, 동주민센터 운영 일반 경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기본 경비로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곡이동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일동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지효 복지민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일동 복지지원과장 김지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84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5,21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06만 2천 원보다 3,692만 1천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근한 민원행정의 CCTV 임차료, 공용차량 보험가입 및 유지비, 복지대상자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2,1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3,0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일동 허가안전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종범 허가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일동 허가안전과장 이종범입니다. 2024년 허가안전과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액은 2억 6,05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억 4,697만 1천 원에서 1억 8,643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근한 민원 행정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공공 운영비로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에 홍보물 제작, 스마트 경고판 유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1,7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예산에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 단속에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급식비, 과태료 고지서 유지관리 등으로 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신고권역 만들기 관련 빈집 경고판 제작, 소하천 국어 정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예산에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암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금욱 장암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암동장 조규호무기입니다. 장암동 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세출 예산 규모는 2억 9,87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751만 2천 원 대비 1억 8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명세서 587쪽입니다. 장암동 주민센터 사업 경비에 친근한 민원 행정 지원 1,664만 6천 원, 자생단체 지원 1억 6,272만 6천 원,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309만 원, 장암동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운영으로 1,837만 원,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암동 주민센터 2024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 2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홍일 신곡 2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 2동장 김홍일입니다. 신곡 2동 소관 2024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89쪽입니다. 2024년도 신곡 2동 예산액은 총 4억 2,723만 원으로 2023년도 본 예산 5억 6,432만 1천 원보다 1억 3,70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통합증명 발급기 송호품,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관용차 보험료 및 유지 관리비 등으로 1,6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소방, 전기 등 시설 안전관리 용역 및 유지 관리비로 1,451만 원을, 자생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 및 통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6,0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인 부용천변 관광길 조성에 1,3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센터 유지관리비로 5,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회의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1,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공통운영경비와 여비 등으로 5,2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 2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순주 자금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순주입니다. 자금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91쪽입니다. 2024년 자금동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7,0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043만 4천 원보다 1,01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공용차량 관리비 등으로 1,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사업 예산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과 청사 정기 안정 점검 비용 7,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지원 사업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 통장 활동 보상금 1억 8,3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납부 등 운영 비용으로 2,7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운영사업 예산으로 회의 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 1,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금동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 우리 신곡일동 복지지원과장님 김지호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퇴임하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 한마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몇 년 하셨어요? 네,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곡일동 복지지원과장 김지호입니다. 이렇게 그 공식 석상에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97년도에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만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사회복지직 그 전문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현재 2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기간 동안에 뭐 즐거웠던 일도 물론 많았지만 그 반면에 힘들었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많았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무탈하게 그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서 그동안 그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그동안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인연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무사하게 퇴임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잖아요. 다 힘드시겠지만 또 복지직은 제가 보니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및 동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곡 권역이 들어오시니까 특별히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모든 동장님들, 직원분들 어려운 지정 가운데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고 또 24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곡 권역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자치민원과 우리 이하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습 결빙 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유난히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그 제설 작업에 대비해서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필요 물품들은 다 준비가 되신 겁니까? 네, 다 구입이 돼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언덕길이 굉장히 많은데 2개소로 사용하다가 또 3개소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능골다리 있는 데에서 이제 낙상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네. 양쪽에 그 다리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이나 좀 이렇게 몸이 약하신 분들은 지나가다 많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보면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제설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제설함을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설함 안에 유사시에 그야말로 폭설이 내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설함이 열어보니까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가지고 잘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허가안전과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점 단속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줬죠.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노점 단속을 하는데 이거 그냥 용역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건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돈이? 저희 그 인원수 용역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신곡 권역에 불법 노점 단속할 데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구간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주요 지역마다 이제 노점이 있는 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노점이? 저는 지나가다 한 번도 못 봤어요. 홈플러스 그 앞에. 예, 그쪽이라든지 예, 그 중심 상권 주변에 또 동호역도 하부 또 능골다리 건너가는데 뭐 해서 곳곳에 있습니다. 능골다리 건너서는 아니죠. 건너기 전에 얘기하시는 건너가기 거죠? 전. 예. 그 단속을 하면 그분들한테 단속을 해서 어떤 조치 결과를 주십니까? 그냥 단속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리 이동만 하죠? 예, 자리 이동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자리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괴리가 있는 게 그 노점 단속을 하면 저희가 뭐 깨끗한 거리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조건이나 뭐 이런 환경적인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강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조금 권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암동을 보니까 그 별관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장암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더 작아요. 네. 근데 그 별관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3천만 원 뭐 그야말로 저희가 다시 수입으로 잡았는데 임차료를 그 별관을 거기에 없애고 나면 원상복귀 시키고 나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센터 안에서 다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좁은 데서 운영이 가능해요? 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대 기간이 24년 2월 28일로 만료됩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했던 별관에서 했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그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 내 그리고 또 2층에 또 공간을 하나 더 마련을 했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평소에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장암동 주민센터가 너무 좁아서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다른 데로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사안하고는 별개인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1층에 있는 민원 쪽은 좀 약간 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다른 동도 거의 다 그 별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죠? 별관 쪽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걸 했죠? 뒤에 담당 직원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담당 네. 직원분이 네. 오셨으면. 예, 그쪽에서 캘리그라피, 뭐 파크 골프, 프랑스 자수, 뭐 바리스타 취미반, 뭐 대바늘 손뜨개 인형, 뭐 타로, 하모니카 교실,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런데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 2층에서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원래 비어 있었나요 그 공간이? 2층이? 주민센터에 공간을 마련하셨다면서요? 그쪽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비어 있는데 도서관 그럼 활용을 못한 거예요? 네, 도서관을 쓰면서 도서관의 일부 막아서 그쪽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네. 평소에 가서 보면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은데 이 별관을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별관을 사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그 별관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임차료를 반환한 게 아닌가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예상외의 답을 주셔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곡 이동 우리 동장님 김홍일 동장님 부용천변길에 건강길을 조성하신다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야자수 매트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다 드러내고 그러면 황토길로 깐다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예, 길이 한 230m, 폭 2m짜리 저희가 관광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걸 기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야자수 매트 자체가 기능을 지금 잃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쓰임새로 봐서는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면서 최근에 맞는 그 관광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지금 요즘에는 그 황토길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권역동 별로 황토길을 조성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은데 황토길을 조성하실 때 좀
다른 동에 되어 있는 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 네, 예.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네.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황토길, 건강길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금동은 승강기를 교체하시겠다고요? 네, 네. 예, 저희들이 자금동에 갔을 때 보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승강기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부 부품만 교체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네.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네, 네. 지금 승강기를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네. 승강기를 교체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바로바로 생기더라고요. 지금 대다수 보면 아파트마다 승강기 교체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게 교체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또 이상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 증세들이 나와요. 이게 뭐 어떤 뭐 아파트에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문이 자꾸 이렇게 열린다든지 틈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흔들림이 있다든지 베어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새로 교체할 때도 동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곡 권역 전체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 재정이 열악해서 민생과 직결된 이런 행정을 펼치는 권역동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본 의원님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라면 뭐 추경 1, 2차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권역동인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 다 지금 동마다 나와 있지만 자생단체 지원하는 활동비로 나와 있는데 활동비가 나가는 자생단체가 있고 그야말로 그냥 봉사하시는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또 자괴감 들지 않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더 챙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도 신곡 권역 더 열심히 화이팅 하시자고요. 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신곡권을 그냥 구석구석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우리 삭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복지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권역동은 보니까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뭐 최고치를 삭감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각 권역동 동해 복지지원과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하고 바로 이렇게 접촉하는 적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뭐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상의도 이렇게 하고 논의도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신곡권역도 2023년도 어려웠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하시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권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송산권역동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 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총 세출 예산액은 31억 9,653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42억 6,515만 1천 원보다 10억 6,86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쪽부터 608쪽입니다. 송산 3동 자치민원과는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비 등으로 10억 7,1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3동 복지지원과는 친근한 민원행정 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6,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3동 허가안전과는 소하천 및 국어 풀깎이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3억 9,9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1동은 원활한 본동 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3억 5,0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 2동은 찾아가는 보건사업 등으로 3억 1,2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동별 소관으로 송산 3동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의원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송산 3동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쪽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0억 7,195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26억 470만 5천 원보다 15억 3,27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산 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비 등 친근한 민원행정 사업으로 7억 2,2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통장 수당 등의 자생단체 지원 사업으로 2억 7,3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50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1,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3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 3동 자치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 3동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금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3동 복지정과장 박금숙입니다. 송산 3동 복지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99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과 총 예산 규모는 6,2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억 2,148만 2천 원보다 5,947만 2천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친근한 민원행정 일반 운영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홍보 안내문 제작, 공영차량 유지비, 장애인 전용 차량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등 2,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 실현 및 활성화에 복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금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 3동 허가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3동 허관정과장 김상래입니다. 허관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0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967만 6천 원 증액된 3억 9,9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교환경 정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2,482만 4천 원을,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소하천 및 국어 풀깎이 사업비 3,500만 원과 밀락중학교와 서광아파트 사이길 보도블록 교체 정비에 필요한 주민 참여 예산 1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02쪽입니다.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민간 위탁금 1억 7,800만 원을 포함 총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의 스마트 경고판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포함 총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총 2,9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송산 3동 허관주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 1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희 송산 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산 1동장 이성입니다. 송산 1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60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총 13억 5,076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억 4,217만 6천 원보다 6억 8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5,198만 1천 원, 자생단체 지원 3억 6,0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5쪽입니다. 원활한 분동 추진에 고산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청사 임차료 및 보증금, 자산 취득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8억 9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5,1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1,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5,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 1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 2동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일 송산 2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2동장 이종일입니다. 송산 2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송산 2동 본예산은 세출 예산액 총 3억 1,27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1,745만 8천 원보다 1억 46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35만 원, 자생단체 지원사업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288만 6천 원, 통장회의수당 912만 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4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6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3,171만 5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끝으로 608조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90만 원, 국내여비 1,51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산권역도 질의에 앞서 우리 송산권역 권영일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종일 송산 이동장님도 퇴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부터 그동안에 좀 인사 한 말씀 이렇게 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89년 7월에 공직에 이제 입직을 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34년 6개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탈하게 현재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이제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한 너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 2의 인생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명퇴하시나요? 저는 31자를 명퇴. 시원하게 그냥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시는 거. 네. 다음은 이종일 송산 이동장님. 예. 예, 송산 이동장 이종일입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88년도 올림픽 때 들어와 갖고요. 이제 35년 정도 마무리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송산 이동에서 영예롭게 그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시민의 대표 기관이 뭐 최정희 시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전 시의원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가 지금 뭐 편안하게 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 좀 호명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역에 계신 우리 권한나 시의원님 그리고 이제 조세일 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기욱 시의원님께서는 항상 동네를 잘 살피시고 뭐 주민들의 아픔을 긁어주셔서 동장으로서 이제 그 좀 너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퇴임을 하시는데 뭐 저희 시의원들이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힘들게 하는 거지.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후배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내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진짜 올바르게 가야만이 무사히 마지막 퇴임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복귀만 것이 부탁드리고 이따 끝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부서 또는 동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메꿔주실지 참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송산 1동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동 지금 분동 때문에 송산 1동 항상 바쁘고 고생하신 거 같은데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먼저 여쭤봅니다. 네, 송산 1동장 이성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산 1동은 지금 인구가 5만 7천여 명으로 거의 두 개 동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많고 고산동이나 용현동 주민들도 분동을 아주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 요번에 이제 예산을 올렸었는데 처음에는 삭감이 됐다가 그나마 이제 송산 권역에서
저쪽 주민자치 송산 3동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다른 걸 삭감을 해주셔서 분동을 가능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7월 1일자로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올려진 상황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일동하면 저희가 현장 민원실이나 이런 거는 7월 1일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네네. 부지 보니까 엄청 크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고산동에 가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동에 아직 정착되지가 않은 민원 동네라 되게 많은 민원들이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살다 보니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치행정과랑 분동에 대해서 차질 없이 행정적으로는 가능하게 진행되는 네, 건지? 행정적으로는 이미 조례 공포나 뭐 그런 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일단 사무실만 내년 7월에 더 리모델링 하는 것만 하면은 다른 거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동분리에 있어서 걱정되는 게 예전 본토에 사셨던 분들, 망가대 분들이나 이쪽 분들은 송산 1동을 원하시는데 또 고산동으로 가야 한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와 설득으로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와 이제 발을 맞춰서 좀 얘기를 잘 좀 해주셔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또한 사동이 분동됐을 때 저희가 좀 그분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빼버리나 그쪽에 망가대 쪽이면 망가대 쪽 계시는 분들은 송산 1동 그대로 유지하기를 많이 바라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 민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지금 과정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숙지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송산동이 4개의 동이 생기면서 권역동의 역할도 더 강해질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민원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또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송산 4동이 분동이 되고 또 인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정부 시가 말씀드린 생산도시가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송산권역에 아까 송산 1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산 3동에서 약간 이렇게 예산을 양보해 주셔서 이렇게 분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3동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송산 3동은 단합도 잘 되고 배려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허가안과 안전과장님 송산 권역의 안전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님, 복지 사각지대 잘 부탁드리고요. 발굴해서 잘 지원 평등하게 지원 골고루 송산 1, 2, 3동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요. 송산 2동장님, 전에 제가 새마을 분여에 송산 2동만 없어서 결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송산 2동에 새마을 분여회가 탄생된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월 19일 분여회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한 5명 인원이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소식 들으셨는지요?
예, 지금 뭐 그 신청자가 그 지회에다가 이제 뭐 검토라 그럴까요? 뭐 서류 검토를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등록을 하겠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예. 네, 그 전에 저기 동장님께서 결성 꼭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유종의미를 거두고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드리고요. 올 한 해 송산권역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기운 빠지지 마시고 그럴수록에 더 힘내시고 직원들 더 격려해 주시면서 기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권역을 사랑하는 권한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우리 권영일 국장님하고 이종일 동장님은 휴가 기간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부러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권역별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동의 예산이 참 저희가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했는데도 우리 시의 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살림이지만 2024년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 의회 제2차 정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